야, 색깔이 없다, 색깔이 없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게 색깔이거든. 색깔이 있어요 다. 근데 색깔이 없대. 그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부정하는 거고, 딴 사람들이 막 다 오렌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게 핑크야. 그럼 핑크가 색깔이 없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누누이 있죠. 왜 색깔이 없어? 있지. 사람은 색깔이 있어요. 그거를 찾지 말고 드러내야 된다고. 여기 T자 여기에 서 있으라 그랬어요. T자. 네. 날씨도 추운데 뭐 이런 데를 다 오시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도착하자마자 담당자들한테 너희들 망했지 그랬더니 뭐 한 2,000명 정도 오셨다 그러는데 2,000명은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보면은 오늘은 뭐를 하려고 그랬냐면 사실은 강의 테마는 여기 영상에서 좀 나왔죠. 예, 저걸로 사실 하려고 그랬다가 그 이혜령 선생이 뭐 4차 혁명에 뭐 그 얘기를 해서 화가 나서 제목을 갑자기 바꾼 거예요. 테마가 그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정치 철학책을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읽으면 진짜 민주주의자 인문주의자가 되는 책. 그 책인데 한 1,10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새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양으로 승부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렇게 다루다가 보니까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루다가 마흐무드 다루이시라는 아주 근사한 시인을 만나서 이 작업을 하다가 굉장히 많이 그 뭐라 그러냐면 요새 좀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잘 울어요 제가. 그 옛날엔 사실 저 소개할 때 이성과 감성을 만족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옛날엔 안 그랬고 그냥 그 카피어예요 카피어. 제가 시에 대해서 글도 쓰고 그러니까 감성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안 그래요. 그래서 유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영어로 EXILE 그 뭐죠 발음이? 영어 공부들 안 해요 요새? EXILE를 뭐라고 발음하죠? 발음을? 다들 하늘만 보고 생각하는 척해. 그냥 이거를 얘기하면 되지. 근데 저는 이 용어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용어가 엑소더스라는 말에서 왔어. 알다시피 팔레스타인이 그 20세기에 가장 크게 제거돼야 될 국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인문주의자로 평가했을 때 양아치 국가 들어와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쫓아냈으니까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그 사이에 100만 명 중에서 70만 명을 땅에서 쫓아내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미국도 옹호하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도 옹호를 하는데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거기서 우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게 유랑이 있죠. 쫓겨난 거잖아. 사실 유랑이라는 번역어 마음에 안 들어요. 쫓겨났는데 그래서 사실은 EXILE는 추방이란 뜻이 더 센데 추방만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다루이시라는 사람의 시를 한번 읽을 거고 이거와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끝내 이런 걸 배우게 되죠. 나도 추방당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 자본에 의해서 추방당하고 온갖 것들에서 추방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얻을 거예요. 그 느낌을 얻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너저분한 얘기들 생각들 하지 말고요. 탐욕스러운 생각하지 말고 내 땅 찾아가지고 아무 땅이나 좋아 여기다 딱 자리 잡고 다 쫓아내자 이런 거 말고 정규직 잡으면 된다 이런 거 말고 다 추방당하고 떠돌아다니고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이 자각이 지금 필요할 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까? 내 돈을 어떻게 모을까? 이런 거 말고 어차피 체제는요 자본은 그걸 정해져 있잖아.
아시죠? 1997년에 IMF 구제금융 때 실업률을 3% 유지해라. 그러면 정리해고를 해서 3%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비정규직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빨리빨리 정리해고되고. 거기서 경쟁해서 막 쫓겨다니죠. 내 자리 못 잡고. 내 자리 못 잡으니 가족이랑 자리도 못 잡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잖아요, 다. 그런데 나는 노력해가지고 난 내 자리를 잡겠다 이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 떠돌아다니다가 이건 내 땅이야 하고 딱 잡는 순간 다 쫓아내잖아. 그리고 여러분은 또 만족스러울 거예요, 웃으면서. 취업이 딱 되고 나서 그러실 거냐고요. 바로 나는 성공했다고. 노숙자가 도처에 놀려 있는데 여러분 자식 중에 누군가가 또 떠돌 텐데. 그래서 오늘 그런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알기로 그래요. 인문학은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사치도 아니고 여러분 얼굴에다 화장품 칠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승리하는 것도 아닌 걸로 알아요, 저는. 인문학은 자유고 사랑이라고. 그 가치가 없다면 인문학은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다. 카페에서 떠드는 얘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에, 이거 뭐 벌써 35분밖에 안 남았어요. 보통 강연을 하면 3시간 정도를 해줘야 입이 풀리고 한 5시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시를 한번 읽어보면,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그런 테마예요. 오늘은 다 강의 들으면 내가 추방당했고 유랑하고 있구나. 자, 이 유랑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하는 좀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 지금은 힘들어서 사회가 문제인 것 같아. 정부가 문제인 것 같아. 자본주의가 문제인 것 같아. 세계화된 금융자본이 문제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리 잘 못 잡을 때. 문제는 한참 지나서 얼떨결에 어떤 자리를 잡았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당연하다. 나는 노력을 했으니까. 이리 갈 것인가? 옛날에 여러분들의 모습,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이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그 많은 아이들한테 안 봐요. 그들의 소리 안 듣게 될 거야.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50 정도, 제 나이보다 또래 비슷한 것 같아. 조금 나이 먹은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들 보면서 그냥 입을 확 찢고 싶었어. 제주도에서 한 달간 이렇게 평화롭게 산책을 하는 삶은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꿈도 그거거든. 그렇게 걸어 다닐 때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집 하나 사가지고 그 집 가지고 세놓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제일 혐오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일을 안 하는데 돈이 들어오면 그건 자본가예요, 자본가. 주식 투자하지 말 것.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말 것. 일하지 않으면요 먹지 말아요. 일을 안 했는데 돈이 생기면 누군가한테 뺏었다라는 걸 왜 몰라요, 그거를 다. 작은 자본가들 되지 마세요. 여러분 꿈이 자본가면 안 되는 것 같아. 항상 반성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흐무드 다루이시라는 시인은 이스라엘에서 쫓겨났죠. 레바논으로 가서 베이루트에 가도 거기도 또 폭격 맞아서 82년도에 또 쫓겨나죠. 쫓겨나요. 실질적으로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분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피에로 정부가 이스라엘과 쇼부치고 타협보고 이러는 바람에 거기도 탈퇴를 하고 죽을 때까지 유랑을 해요. 다시 돌아가고 싶잖아요, 고향으로. 누구나 그렇잖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다루이시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돌아가지 못한다. 우리는 유랑이다. 놀라운 거예요. 안 돌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유랑하는 존재다라는 인식에 이른 거예요. 돌아보세요, 한번 잘. 집에서 떠났죠. 성장하니까 집을 떠나야 되죠. 명절이 돼서 다시 그 집에 가도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집은 아니에요. 가면 좀 불편해. 어미 만나면 다시. 그렇죠. 다 그렇잖아. 사랑에서도 유랑이 되고 추방되고 내가 원하지 않든 하든. 심지어 이 세상에 온 것도 어쩌면 추방 같은 건지도 몰라.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추방 같은 건지도 몰라요. 다루이시는 나중에 어떻게 인식이 변하냐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못됐다라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대대로 유랑 다녔잖아. 오케이, 그걸 감당을 해야죠. 내 땅인 것처럼 들어오니까 그러면 안 되지. 우린 다 유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집 떠나고 사랑해서 떠나고 모든 거에서 떠났잖아. 때때로 추방도 당해요. 이 회사에서는요 몇 명 안 뽑아. 그러니까 또 추방당해. 정리해고해. 이해되세요? 집주인은 나가라고 그래. 추방당한다고요. 유랑되고. 다루이시가 나중에 돼가지고 성숙했었을 땐 이렇게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이러는 거죠. 얘들아, 사람은 유랑하는 거다. 그러니 함부로 어디 자리에 들어와서 이건 내 땅이다, 유랑이 아니다 끝을 내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유랑에서 배워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유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여기 이렇게 여러 객석에서 먼저 오잖아. 내 자리를 앉잖아. 이렇게 내 자리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누가 오면 여러분이 먼저 유랑에서 잠시 쉬는 거지. 새로운 사람 환대해야죠. 아유, 여러분 그 사람 물어볼 거야. 여기서 무슨 강의예요? 무슨 강의예요? 그럼 여러분 주인처럼 떠들잖아. 아, 여기는 이렇고요, 이런 거 말고 먼저 왔을 뿐이에요. 환대할 수 있어요? 다루이시가 우리한테 마지막 주는 건 이런 거예요. 제발 이 세계 체제, 산업자본, 금융자본화된 이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에서 너무나 많이 움직이죠. 영등포 지역만 가봐. 자기 고향을 떠난 동남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죠,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들을 환대하나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환대하나요? 여긴 내 땅이니까.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 땅도 아니잖아. 여러분 집도 없잖아요, 사실 잘. 집도 절도 없잖아. 우리 인간이 여기 한민족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 비어있는 땅이에요. 다루이시의 통찰이 왜 소중하냐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소중한 것 같아요. 유랑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인가? 이거를 조금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시를 이게 짧은 시간에는 그냥 한 방에 한 방. 시 한 수를 기억한다는 건 좋은 것 같고, 송경숙 선생이 다루이시 선집을 냈는데 불행히도 그 번역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아랍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콜롬비아 대학이라든가 여러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번역을 좀 잡은 거예요. 한번 이거부터 한번 읽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처음부터 내가 너무 야단을 치나? 자, 저희 떴죠? 잠깐 물을 한번 먹고. 이 전 담배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담배의 나쁜 점은 이렇게 강의하거나 말을 할 때 목이 많이 말라요. 그런 좀 단점이 있어. 이거 흩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좀 투소가 없어서 그래요. 주스해야 되겠다. 제가 좀 피해서 읽어드릴게요. 강 건너 위에 이방인, 강처럼 물은 너의 이름에 나를 묶는다. 그 무엇도 이 먼 곳으로부터 나를 오아시스로 돌려보내주지 않는다. 평화도 전쟁도 그 무엇도 내가 복음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무엇도 티그리스 강과 나일강 사이의 썰물과 밀물의 해안에서는 빛나지 않는다. 그 무엇도 파라오의 전차에서 나를 내려주지 않는다. 그 무엇도 나를 돌봐주거나 혹은 내게 생각을 품게 해주지 않는다. 향수도 전망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유랑이 없다면, 그리고 강물을 응시하는 긴 밤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강물은 나를 너의 이름에 묶는다. 그 무엇도 꿈의 나비들로부터 나를 빼내지 못한다. 그 무엇도 나에게 현실을 주지 못한다. 먼지도 불도 사마르칸트의 장미가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가수들이 월장석에 의해 부드럽게 연마되는 이곳, 이 광장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가벼워졌다. 먼 바람 속 우리의 집들만큼이나 우리, 당신과 나는 구름 속의 이상한 존재들과도 친구가 되었다. 우리 둘은 정체성의 땅이 주는 중력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유랑이 없다면, 그리고 강물을 응시하는 긴 밤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강물은 나를 너의 이름에 묶는다. 그 무엇도 너를 제외하고는 내게 남은 건 없다. 그 무엇도 나를 제외하고는 네게 남은 건 없다. 이방인의 허벅지를 애모하는 이방인, 오 이방인이여, 남겨진 이 고요함 속에서, 두 전설 사이의 토막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그 무엇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 길도 집도. 이 길은 처음부터 동일한 바로 그 길이었을까? 아니면 우리 꿈들이 언덕에서 몽곶말을 찾아 우리를 그것과 바꾸었던 걸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유랑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방인을 위한 침대, 유랑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음악을 깔아줘가지고 좋은데요. 이방인 지금. 이게 다루이 씨가 좀 나이 들어서 쓴 시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너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아까 그 읽었던 구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둘은 정체성이 땅이 주는 중력에서 해방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나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구고, 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중력에서 해방되었다. 유랑을 하게 되면.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자유롭다라는 거의 근본적인 것들은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근데 추방과 여행은 다르잖아.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다루이 씨가 처음에는 추방당했으니까, 추방당한 사람은 그곳을 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경험 있죠. 실향민들이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잖아. 사실 가도 뾰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명절 됐을 때 기억나죠? 객지에 오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아니다. 월세를 살거나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명절 되면 어머니 생각할 때 있죠. 가는데 내가 생각했던 곳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어쨌든지 간에 처음엔 추방을 당하면 나는 그쪽으로 복귀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다루이 씨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딱 난 거야. 반전이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EXILE 아랍어를 쓰는 게 더 좋죠. 알 만파, 이 유랑 만파, 뭐 아랍어에서 알카이다 알죠? 알카이다. AL이 뭐 우리로 따지면 더랑 비슷해요. 더랑. 그러니까 만파라는 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시면 돼요. MANFA. 번역을 이렇게 하거나 그럴 때, 이제 글을 쓰거나 이럴 때는 싫어요. 이스라엘 용어를 쓰고 싶지 않아. 사실 다루이 씨한테. 얘는 아랍어로 알만파 그러거든요. 유랑이라는 걸. 한 번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랑하는 존재다라는 자각.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유랑이 아니면 난 무엇일까? 이 시에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 또 스스로 팔레스타인 있죠.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생각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당연히 있죠. 다루이 씨는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우리는 내 땅을 찾아야 돼. 이건 내 땅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해방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다루이 씨가 그러는 거죠. 한때는 피에로에서 피에로 독립선언서를 초를 작성했었던 이 사람이 유랑이 아니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모든 거에서 유랑 중이다. 사랑에서도 유랑 중이고, 사랑에서 추방당했던 적 있죠? 차인 거. 무슨 말인지 알죠? 매 인생이 차여요. 우리는 떠나가.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랑 어떤 남자가 나를 쳤다고 그래서 그 여자한테, 그 남자한테 다시 가서 관계가 회복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나의 유랑이
끝났고 새로운 유랑이 시작한다가 정답이거든요, 사실. 다루이시가 우리한테 딱 주는 건 이런 거죠. 모든 국가 권력이 이건 내 영토다, 이건 내 땅이다. 자본이 기억나죠? 이건 내 기업이고 여기에 속한 사람은 내가 고용한 사람이고 공간에다 이렇게 박잖아요. 여기다가 이건 네 거야 라고. 체제에서도 그렇잖아. 여러분 집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 땅을 만들잖아. 돌아보면 루소 아세요? 루소, 장자크 루소. 장자크 루소의 최고의 주조는 사회계약론이 아니에요. 그건 부르주아들이나 미국 쪽 좀 이런 지식 좋아하는 애들만 좋아하는 책에 인간 불평등 기용론이 제일 중요한 책이거든요. 인간 불평등 기용론이 유일하게 루소의 주조예요, 사실. 루소가 이렇게 얘기했어. 어떤 사람이 울타리를 쳐요. 요거는 여러분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울타리를 치지. 그리고 여기에 딱 써서 이건 내 땅이야 그러는 놈이 있다고. 처음에 울타리를 쳤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이 새끼야, 너 장난쳐? 우리 거기 지나다 있던 인데 그게 어떻게 네 땅이야? 오케이, 여기까진 돼. 그런데 얘가 말이죠, 자기가 동그라미를 친 이 땅 있지, 내 땅이라고 하고 말뚝 박아놓은 그 땅을요 누구한테 팔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돼? 내가 산 거지, 이건 내 땅이야. 그렇게 해서 한두 세대 오르면 이게 이 사람 땅이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진 땅, 한 국가가 가진 땅,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을까? 새들도 유랑을 하고 강물도 흐르고 구름도 흐르는데 그걸 누가 경계를 잡아서 이건 내 땅이야. 여기 들어오려면 세금 내야 되고 여기 들어오려면 경쟁해야 되고. 회사도 똑같단 말이에요. 어느 길이 우리가 못 갈 길일까? 우리를 지배했을 땐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래 유랑을 끝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치면서 이쪽이 내 땅이고 굳건하게 여기 있다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루소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처음에 울타리를 쳤었던 그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그거에 속았을 때 인류는 파괴되게 됐다고. 불평등은 거기서부터 생긴다고. 이스라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국가가 만드는 거 너무 쉽다고. 양민 200씩 300씩 학살하고 공포에 떨게 해가지고 40만씩 도망가게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이게 내 땅이야. 팔레스타인 가봤어요? 도처에 7m 되는 장벽 쌓아가지고 가자지구 사람들 기자도 못 들어가요. 폭격하고 죽이고. 우리는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러나 이스라엘이 보여주죠. 국가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 남한도 마찬가지라고. 언제부터 국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내 국적이니까 동남아 사람은 죽여도 되지, 몰아내도 되지. 노숙자는 보이지도 않죠, 다. 루소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처음에 이거에 울타리를 친 그 사람, 그 인간을 잡아 죽여야 된다. 최초의 울타리를 쳤던 국가에서 얼마나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자본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을 거야? 정착하고 싶어요? 정착이 불가능한데 정착하고 싶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루이시처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야, 그건 네 땅이 아니다. 제주도 서귀포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80년대 뭐 학생운동하다가 뭐 얼떨결에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수배돼가지고 거기 가 있었는데 감귤농장 감귤농장이 아니죠. 처음에는 선배가 그랬어요, 저한테. 신주야, 수배가 됐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 있으면 잡힌다. 그래서 우리 고향에 가 있어라. 처음에 이제 망명을 꿈꿨지. 그러니까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망명한 독재 세력에 탄압받은 창백한 지식인 컨셉으로 제주도의 서귀포의 밤바다를 걸을 제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는 거야. 다산 정약용도 생각나고 뭐 많은. 딱 갔더니 선배네 집이 감귤 농장이었어요. 저는 졸라게 일했어요. 6개월 동안. 지금도 의심스러워요. 나를 구해준 것인가? 일꾼을 보낸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 경운기 몰고 서귀포항까지 그 감귤을 나르면 그 감귤이 부산으로 들어왔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굉장히 이랬거든요. 그래서 서귀포를 이뻐해요, 사실. 거기서도 이제 옛날에 거기서도 연애도 했었고
아련한 여인, 제 연상의 여인, 저보다 한 5살 많은, 찾고 싶어요 지금도. 그 어쨌든 그런데 최근에 혁신 도시가 들어섰잖아. 들어서 가지고 저기 그러니까 어디냐면 서귀포에서 중문 사이에 혁신 도시가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 아파트들이 들어섰는데 옛날에는 산책하면서 바다를 다 봤던 걸 아파트들이 전망을 다 가지고 왔어. 이해돼요? 이건 내가 돈 주고 산 아파트라는 거야. 그냥 내 거야 다. 요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정확하게. 이런 집엔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지나가는 사람들 수천 명, 그 단지에 사는 사람은 몇 명? 1,000명, 2,000명 될까? 거기 지나가는, 앞으로 지나갈 수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 니들도 꼬우면 아파트 사. 우리 이렇게 사기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봐야 되잖아. 여기 경희대 근처도 그렇지만 북한산 있죠. 우리 북한산 최근에 서울 도심에서 본 적 있어요? 근데 북한산에서 올라가면 서울 도심이 성냥갑처럼 작게 보여. 건물이 너무 가까이 있어. 산을 못 봐. 왜? 누구 한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독점해버리면 끝나. 배려를 하나요?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 저는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처럼 누구를 쫓아내든 여러분들이 알아요. 고생해가지고 내 집 마련했지. 전세로 들어갔죠. 하지만 그 전세 줬던 주인은 그 앞사람이 전세비 안 올려준다고 쫓아냈어. 거기 들어가죠, 편하게. 그거 생각 안 하죠, 전혀. 생각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나도 집이 없고 그 사람도 집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1억 5천에 전세로 들어갔다 합시다. 그 아줌마가 1억 3천이었던 전세 예전에 살았던 사람을 쫓아내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갔어. 여러분은 아무 책임 없나요? 괜찮아? 상관없어요? 그 사람한테 또 속잖아. 집 가진 사람한테 속잖아. 살 집이 아닌데 그거 가지고 먹고 살려는 게 자본가 아니에요? 자본가를 왜 우리가 싫어하는데? 자본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일 안 해도 되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는 거예요. 제가 뭐 상처받지 않을 권리나 뭐 이런 것들 썼을 때 자본주의 비판한다고 쓰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는 취업도 안 해야 되나요? 저한테 이런 질문한다? 취업해도 돼. 그건 착취당하는 거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거야. 비트코인을 한다든가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로또를 산다든가 집 하나 마련해서 어떤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떠돌아다니게 될까? 수십 명이 몇 채씩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 조선조시대 때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기억나요? 어떤 사람이 놓고 하잖아. 여러분 집 문을 똑똑똑똑똑. 지나가는 가객입니다. 유랑객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 옛날에? 가라 이 개새끼야 이래요? 왜 머물게 해줘요? 자기도 딴 곳에 가면 똑똑똑똑똑똑. 여러분은 누구를 재울 수 있을까? 이 추운 겨울에 오늘 경희대 나가다가 추워 보이는 한 사람을 데려다가 하룻밤 유숙하게 해줄 수 있을 사람 몇이나 돼요 여기? 우리 그렇게 망가져 있다고. 작은 자본가들을 꿈꾸면서, 작은 집주인을 꿈꾸면서 정규직 얻으면 다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우린 정착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집을 사도 여러분이 뒤졌을 때 집이 따라가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땅이 따라가질 않아. 장난은 칠 수 있죠.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자식한테 주거나 이런 거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루소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최초에 그걸 동그라미 친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거 잡아야 되는데. 도처에 우리가 얘기를 합시다. 이스라엘처럼 점령하려고 그러고 이건 내 땅이고 원래부터 내 땅이고 죽어도 내 땅이고 영원히 내 땅이다라는 사람들을 없앱시다. 우리도 그거 없앱시다. 다루이 씨가 쫓겨나서 처음엔 내 땅을 찾고 싶었어. 처음엔 그랬어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아는 거예요. 유랑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유랑 아닌가? 이 세상 살아서 태어났잖아요. 던져졌잖아.
방황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서로 환대해야죠. 누군가 늦게 오면 고생하셨어요. 여기 주인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하루 먼저 여기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떠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왜 다루이 씨가 중요한지 아세요? 최악으로 힘든 사람이 이 통찰을 이끌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대학 교수고요, 너저분하고요, 아주 그냥 뭐 낭만적인 생각하고 뭐 들레지의 안 좋은 버전, 유목민적 삶, 뭐 이런 거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뭐 개소리 하고 있어 이놈의 새끼가. 배가 부르니 별소리를 다 하네. 뭐 세계 여행 가고 싶은가 보지? 유랑이 아니면 나는 누구인가? 이랬을 텐데 죽었다 죽을 때까지도 돌아다녔던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프고 무거워요. 그래서 저를 반성하게 많이 만들어.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시 제목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유랑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동그라미 치고 이건 내 땅이다라고 하지 말자. 이해되시죠?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조금씩 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그런 생각 하지 맙시다. 먹고 살만하니까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일요일 날 강연을 매번 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거, 저 노숙자분들은 강연을 들으러 올 수 있을 것인가? 강연이 열리면 올 수 있는 사람들만 와서 들어. 그리고 막 우리는 인문주의자다 이래. 자본주의 상태 안 좋다고 비판도 해. 돌아가는 길에 아니면 지방 강연 갔다가 올라와서 서울역에서 다시 노숙자를 보면 저 사람들은 어찌할 것인가? 저분들 그냥 놔둬야 될 것인가? 저렇게 춥게. 이런 생각들 들어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집이라 그래도 시스템이 그렇지만 잠시 거기 내가 있는 거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똑똑똑똑똑 아저씨 저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할 때 여러분들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일까? 이건 내 집이야. 누가 들어와? 이러는 사람이 돼버렸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게 해줘요. 무겁지만 시를 그래서 한 번 더 읽고 질의응답 좀 해야 되잖아요. 질의응답. 나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좀 켜주실래요? 안 킬 거예요? 쭉쭉쭉. 제일 앞으로요. 베드 포 스트레인저라는 거, 이방인을 위한 침대는 뭐냐면 다루이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슬람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왔잖아. 그러면 내 침대에 이방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비유로 따지면. 그래서 거기 자기 집에 한번 가고 싶잖아. 근데 못 가게 이스라엘이 막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시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똑똑똑똑똑 저 5분만 제 방에 들어가게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부탁해야 할까요? 시그가 그래요. 똑똑똑똑똑똑 제 침대를 뺏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탁해야 할까요? 고개 숙일까요? 존경을 표할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말해요. 두 사람을 위한 공간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시를 쓴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제목 있죠? 아까 제목 이방인을 위한 침대라는 건 이방인이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다루이 씨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고생했지? 그래 내 침대에서 쉬라고. 대신 내가 갈 때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럴 수 있을까?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시로 보여준 사람이야.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서 강 언덕 위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게 너라고 지칭하는 건 항상 그 좀 이스라엘 쪽에 가깝고 나에 해당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다루이 씨나 팔레스타인 사람.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루이 씨 싫어해요 많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다루이 씨가 죽던 날 유튜브를 확인해 보세요. 피에로나 저기 팔레스타인 사람이 많이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라말라거든.
라말라에서 얘가 도착했을 때 팔레스타인 소녀들이 막 V자 그리면서 장례하는 행사가 있어요. 유튜브에 다루이시랑 퓨너럴이라고 그러나 그 장례 그 검색어를 치면 정치가들은 다루이시를 싫어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떤지 아시겠죠? 다루이시를 사랑했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읽어보면 강 언덕 위의 이방인 강처럼 물은 너의 이름에 나를 묶는다. 그 무엇도 이 먼 곳으로부터 나를 오아시스로 돌려보내주지 않는다. 평화도 전쟁도. 그 무엇도 내가 복음서로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 무엇도 티그리스 강과 나일 강 사이의 썰물과 밀물의 해안에서는 빛나지 않는다. 그 무엇도 파라오의 전차에서 나를 내려주지 않는다. 그 무엇도 나를 돌봐주거나 혹은 내게 생각을 품게 해주지 않는다. 향수도 전망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유랑이 없다면, 그리고 강물을 응시하는 긴 밤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강물은 나를 너의 이름에 묶는다. 그 무엇도 꿈의 나비들로부터 나를 빼내지 못한다. 그 무엇도 나에게 현실을 주지 못한다. 먼지도 불도. 사마르칸트의 장미가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가수들이 월장석에 의해 부드럽게 연마되는 이곳, 이 광장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가벼워졌다. 먼 바람 속 우리의 집들만큼이나 당신과 나는 구름 속의 이상한 존재들과도 친구가 되었다. 그 무엇도 우리 둘은 정체성의 땅이 주는 중력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유랑이 없다면, 그리고 강물을 응시하는 긴 밤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강물은 나를 너의 이름에 묶는다. 그 무엇도 너를 제외하고는 내게 남은 건 없다. 그 무엇도 나를 제외하고는 네게 남은 건 없다. 이방인의 허벅지를 애무하는 이방인, 오 이방인이여, 남겨진 이 고요함 속에서, 두 전설 사이의 토막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그 무엇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 길도 집도, 이 길은 처음부터 동일한 바로 그 길이었을까? 아니면 우리의 꿈들이 언덕에서 몽고마를 찾아 우리를 그것과 바꾸었던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유랑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요 마지막 제목 있죠? 시 제목, 유랑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다루이시 얘기일 거예요. 유랑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린 무엇을 할 것인가? 유랑이 없다면요, 한 민족을 죽여야지. 이 땅에는 내가 그은 이 땅에는 나만 있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유랑이 없다면. 유랑 추방이에요. 원래 추방인데 다루이시에서는 알만파라는 그 단어, ALMANFA, 그 알만파라는 단어는 굉장히 묘해요. 그냥 추방, 엑소도스 뜻하는 그 단어는 너무 싫어. 왜 제가 그걸 안 쓰는지 알겠죠? 저는 이스라엘이 싫거든. 엑소도스를 쓰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책을 쓸 때는 알만파라고 쓰고 싶은데 그걸 읽었던 후배 하나가 알까기가 연상된다. 알만파라고 그래서 그래도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써서 뭐 또 작가의 힘이 하나 있잖아요. 계속 써가지고 그냥 익숙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래서 어쨌든 책이 나중에 나와서 다루이시 꼭지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은 알만파라는 단어, 유랑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유랑이 아니라면 뭘 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유랑하고 여러분 옆에 온 동료, 아이, 부인, 남편 유랑하는 사람이야. 잠시 여러분 곁에 있는 거다. 환대해줘요. 여러분 거 아니야. 떠난다 그럴 때 붙잡지 마요. 잠시 있다 가는 거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떠나기도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유랑이 없다면 이렇게 고민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또 이렇게 고민해 보자. 유랑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미 죽은 다루이시지만
저한테 고맙다 그럴 거야. 한국에서 자기 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읽혀졌다라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다루이시에서 라말라도 사실 가고 싶은데 제가 들어가질 못해요. 라말라 들어가려면 뭐라고 들어가야 되냐면 무슨 말인지 알죠? 가서 저 순복음교회 신자예요. 뭐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고. 그 라말라 들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검문소가 몇 개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 다루이시를 좋아해요. 그럼 저는 아마 비행기 타고 바로 올라오거나 뭐 그렇게 될 거야, 이스라엘 애들이. 나중에 이렇게 동영상 같은 데나 미국 담론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다 잊혀져 있거든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딱 보면 참 불쌍타. 야, 우리가 너무 황당하구나. 근데 그 와중에 이런 걸출한 시인이 나와서 저한테 가르침을 주니까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너무 아프고, 우리가 배우려면 이렇게 더럽게 아파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시인이 있다. 그러니까 작가가 있다. 우리 그 평범한 사람이 못했던 걸 겪어낸 걸 노래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글을 읽고 다시 한번 반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고요. 자, 질문해 보세요. 질문. 네. 그래서 4차 혁명 얘기가 제가 싫었던 거예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양주시 송천리에서 온 두 아이, 초등학교 아이가 둘이 있고요. 남편은 한 명 있고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오늘 딱 듣고 진짜 유랑하고 싶다. 근데 내가 산 건 전셋집에서 안전한 곳에서 내 땅 긋고 내가 살았는데, 물론 내 땅은 빌린 땅이죠. 전세니까. 근데 진짜 유랑하고 싶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 마음이 딱 드는데, 제가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안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유랑의 네. 남편이 데리고 가나요? 그래서 유랑의 남편하고 아이 둘을 다 데리고 유랑의 진짜 첫 발짝을 띄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들면서 가슴이 뛰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아이 없는 거 알고 있는데 4인 가족이 유랑의 첫 발을 띄려면, 그럼 만약에 그 신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그러니까 부인도 데리고 가고 싶고 일단은 아이 둘이 있고. 그건 유랑이 아니라 그 가족 여행이에요. 그래서 가족 여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내가 유랑이 아니면 누구인가를 안다라는 건 이 두 아이는 내 아이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랑이 아니면 나는 누구인가를 발언할 수 없고, 내 아이들과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뭐인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지.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가다가 어디 정착하겠다고 호텔에다가 정착하겠다는 거 아니야? 사실 지금요. 제가 지금 다루이시를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아픈 거야. 있고 싶어도 나가야 되는 거고, 나는 있고 싶은데 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거랑 관련된 거예요. 유랑이 아니면 나는 무엇인가? 유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자각은 내 아이, 4명의 가족, 4인 가족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고. 그걸 그렇게 질문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졸라 고생해서 얘기했는데. 내 팬이라며. 팬이에요. 팬인데 왜 상태가 안 좋아? 그거를 이렇게, 아니 그 가족 여행을 네. 돈 모아서 가던가.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유랑을 할까. 그러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고 떠나 그냥. 근데 집에 간다? 연장을 하는 거야. 내 땅, 내 집을 통째로 옮기고 싶은 거야. 여러분 여행 갈 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비장한 건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다루이시의 오늘 얘기했었던 레벨에서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늘 딱 집에 가셔서 아이를 보면서 내 아이가 아니야. 얘들은 내 아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엄마면 너희들이 내 아이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요거 정답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풀려나와. 나는 얘한테 속한 엄마구나가 아니게 돼. 아이들이 그래도 황당하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풀려나와는 거야. 이 가정은요, 여러분들이 강하지 않으면 힘들어. 강한 사람은 이거를 스스로 할 수 있어. 유랑이 아니면 난 누구일까 할 수 있고, 약한 사람들은 그게 운인지 비극인지 몰라요. 쫓겨나면서 알아.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가서 해보세요. 다 그렇잖아. 이건 내 방, 내 것 이렇잖아. 그걸 확 놔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를 학원에 안 보내요. 그렇게 뭘 그렇게 학원을 보내? 내 물건인 것처럼 내가 왜 관리를 해? 그리고 애한테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 알아? 내가 이스라엘 총리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통제하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게 하는 것처럼. 유랑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그랬을 때는 해외여행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도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편을 딱 보면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 남편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잠시 오아시스 같은 거야. 남편이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남편한테 차라리 그런 분 낫지. 이제 떠나야 할까 봐요. 뭐 이런 거랑 같은 거야. 이런 거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다루이시의 유랑 테마를 그 뭐 패키지 여행 뭐 이런 걸로 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만 질문해. 아니 하나만 짧게.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자본주의에 맞서고 여러 가지가 되게 제 삶에서 제가 원하는 삶인데, 그러면 현재 저의 어쨌든 가족이 있고 아이를 많이 내려놓고 학원도 안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아이가 첫애 아이가 올라갈 건데, 강의 중에 딱 3년 쉬다가 아이들 초등학교 졸업하고 3년만 딱 쉬면 애들이 중학교 갈 때 자기의 삶을 정말 더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정말 공부의 의미를 더 깨달을 것 같다, 그런 것까지도 되게 자유로워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러면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뭔가 한 발짝을 내딛는다면 그거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고 싶으신지. 어쨌든 부모님들은 한 발짝 내딛으면 안 돼. 가만히 있어요. 한 발짝 내딛는 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잖아. 내가 누누이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60에 첫 아이를 봤었으면 난 좋겠어요. 철도 안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고 나서 동일한 수준의 애들끼리 싸워서 서로 상처 주고. 근데 할머니들이 손주를 위해서 뭐를 할까? 뭘 한 걸음 내야 돼? 할머니들은 질문 안 해. 할머니들은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한 걸음 어디를 내드릴까? 질문 안 해. 그냥 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을 바꾸거나 그러진 않아. 이거 제가 그 강연할 때 이때 많이 하는데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훌륭하게 농사 짓는 사람 있죠. 농사 짓는 사람은 수확이 많이 생겼을 때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됐다 이러지 않아요. 태양이, 바람이, 구름이, 물이 대부분 한다. 농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논에 물이 찰 때 물꽃 트는 거밖에 없어. 그거는 진짜 잘해야 돼. 물꼬를 트는 거. 여러분들의 착각은 그런 거라. 열심히 하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죠. 타인 관계와 타자와의 관계에서는 절대 그렇진 않아. 겨울에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논농사 해봐. 겨울에 논농사에서 뭐 할 건데? 열심히 해서 된다 그러죠. 자본주의는 그렇게 가르치지. 지 혼자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절대 안 돼요. 자식과의 관계도 똑같아서, 자식이 벼라면 아이가 숨 막혀가지고 물이 차올랐을 때 물꼬를 내가 텄는가? 만약에 아이들이 가출 안 하고 집에 있으시다면 본인도 모르게 물꼬는 튼 거야. 그런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잘. 그게 또 행복한 거야. 그걸 알면 퍼펙트한 성인 된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던 사람들은 다 알아. 아이가 뭐 원하는 대학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한 게 없다고, 나는 그저 밥만 해줬을 뿐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과, 내가 얘를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애들이 있어. 이 후자인 사람들 있잖아. 후자인 사람들이 대충 저한테 질문하는 게 이런 거야. 내가 한 걸음 걷는 게 걷지 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아이한테 내가 진짜 아이가 숨막혀 하는 것들이 보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물꼬를 틀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생겨. 남자친구랑 여자친구의 관계도 그렇다. 우리 관계가 좋아지고 있고 유지해지는 거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야. 만약에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갑갑해 할 때 그 물꼬를 터주는 데 성공했을 뿐이라고. 1년에 365일 내내 카페에 앉아 있어야 사랑이 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싫어해. 여러분들을 스토커지. 진짜 외롭고 쓸쓸하고 그럴 때 그거를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의외로 겸손해지세요. 여러분들이 세계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농부처럼 농사 짓는 것도 유랑이다. 그쵸? 바람이 언제 불지 모르고 햇빛이 언제 될지 모르고 고맙지. 햇빛 뜨는 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분이요. 질문 한 분만 더 해야 되겠다. 질문할 거예요? 그 옆에 여자친구예요? 옆에 아버님이야?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인가? 다음에 선생님들이 있어서 예. 전 오프닝 그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듣고 싶어서 솔직히 왔었는데요. 이거 얘 질문해요. 네. 제 색을 찾기 위해서, 제 색을 보기 위해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었거든요. 저는. 근데 본인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그러면 앉아 있어요. 얘기해줄게. 이 제목이 다루이스를 선택한 게 너저분한 4차 혁명, 3차 혁명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 그런 거 너저분하게 얘기할 거야. 3차 혁명 때도 자리 못 잡고 있는 우리들한테. 강부로 일하잖아. 강부로 일하는데 그 자원이 석유로 바뀌면 우린 다 정리해고 되는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발상은 그런 거야. 어떻게 4차 혁명에 줄을 달아서 살아보겠다라는 아주 비굴한 모습들이지. 우리 만들자. 4차 혁명 저지위원회. 내지는 2차 혁명 수호협회.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약하면 어쨌든 저분 얘기를 할게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알 수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 그 사람을 알려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체크하지. 커피집에 가서 뭐예요? 커피집에 가서 뭘 좋아하는지. 왜 그걸 확인하냐면 그 커피를 좋아하면 그 커피를 사주면 그 여자는 나를 통해서, 그 남자는 나를 통해서 행복하잖아. 그러면 나한테 행복하면 나를 안 떠나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곁에 있어야 되니까. 음식을 딱 이렇게 먹여보는 거야. 파스타를 좋아하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딱 알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근사한 파스타를 사주는 거지. 왜요? 그 사람의 본질은요, 나이도 아니고 영혼 그런 거 없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라고. 여러분도 똑같다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뭐냐고. 남들이 이거 좋아한다, 토플책, 토익책 들고 있으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들고 있는 거 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행복한 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 그 개수를 얼마만큼 찾아놨어요, 인생에서. 2개? 아이고 답답해라. 그게 많아야 돼. 그게 많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은요, 별 같은 사람이야. 안에 별자리야. 별이 100개가 있어. 그 100개는요 반짝반짝 빛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가 있으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5개는 지고요, 새로운 5개가 거기 또 들어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별 5개가 새로 생기고 별 5개 정도가 빠져나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100여 개 정도 되는 나의 별자리들을 찾는 거예요. 그거는 자본주의에 휘둘리면 못 찾아. 무슨 말인지 알죠? 질문하는 친구가 왜 저걸 질문하는지 알아요. 이 느낌적 느낌에 저분 용기 없어. 음식을 지가 먹어봐야 된다? 먹어야 맛있는 걸 찾지. 저분은 맛집 책을 보기가 쉽고, 맛집 책에서 맛있다고 해서 가서 먹는데 맛이 없지. 그럼 저분은 이렇게 해. 내가 입이 후지다. 한 100번 먹으면 맛있어질 거다. 그런 캐릭터거든. 자기 입을 못 믿는 사람들은 못 찾아.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도 또 유랑의 지혜가 필요하다. 대책이 없다. 가이드 책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걸 하도록 나한테 허락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안 한다? 왜냐하면 그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를 거부할 테니까. 왜냐하면 그걸 좋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이니까. 우리는 자본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자본이 머리고 여러분들은 몸뚱아리라고.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웠던 모든 게 뭐예요? 도구적 이성이잖아. 여러분 게 아니잖아. 머리는 누구 거야? CEO 거잖아. 여러분은 몸이 움직이잖아. 노예잖아, 그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누군지를 안다라는 건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CEO랑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CEO가 원하는 거랑 나보다 힘센 사람이 원하는 거랑 다르다는 걸 알잖아. 그럼 싸우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안 찾은 게 아니라 피한 거예요, 다. 저희 어머님이 항상 했던 말들. 그거 하면은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런 젠장할.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다고. 어떨 때 내가 제일 행복한지 그때 자기 색을 찾는 거야. 늦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입은 긍정해야 된다.
맛집 체계 맛집인데 맛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입을 부정하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둥아리도 부정하는 인간이 뭐 어찌 살까 그거를. 감 있잖아, 감. 무슨 말인지 알죠? 꼭 여자친구 만나고도 또 저 친구들 또 데리고 와서 이 여자친구가 괜찮은 여자친구인지 좀 확인을 해줘. 이럴 캐릭터야. 아, 이 여자가 좋다 그러면 좋은 거지. 다 싫다고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어떤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별자리를 체크하잖아. 하나로 결정되지 않죠. 몇 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 별자리가 완전해지면 그 사람을 가지고 놀 수도 있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아픈 거야.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거를 아니까 원하지 않는 걸 잔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깊게 사랑하면 안 돼. 별자리를 너무 많이 보여주면 어쩔 수 없이 드러나지만 상대방이 그걸 알잖아. 그러면 잔인하다고. 파스타 좋아하는 줄 아니까 계속 짬뽕만 사주는 거지. 한번 죽어봐라 이러는 거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럴 수는 없잖아. 혹여 나를 떨구기 위해서 짜장면을 사줄 수 있으니 짜장면을 좋아하는 척해서 나를 떨굴 때 파스타를 먹어야지. 이건 또 사랑도 아니잖아.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 거 그런 거예요. 용기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많이 걸어 다녀야 돼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이거 좋아하고요, 이거 좋아하고요, 이거 좋아하고 이거 환장해요.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몇 개가 되냐고. 없지? 없으면 허당인 거고 여러분이 좋아한다라는 건 다 자본주의나 체제가 좋아하는 거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100% 다. 죽을 때쯤 알아요. 씨발 헛살았다. 망했다. 죽을 때쯤 알아. 철학자로서 얼마나 그게 불쌍한데. 어차피 뒤질 거. 지가 원하는 파스타 먹다가 뒤지는 게 낫지. 뭐 그게 어려워요? 뭐? 하지만 이것도 유랑에서 배운다. 노력해야 된다. 힘들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해야 돼. 다음 선생님들 있어요. 다음 선생님들은 저보다 상태가 좋은 좋은 선생님들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다루이 씨를 들었죠. 그래 그것만 좀 울리면 되는 것 같아요. 나 유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있지. 유랑하는 사람이다. 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으니 너 우리 회사에 뼈를 묻어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되죠? 마치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자리 잡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지 말 것. 거기서부터 조금씩 좀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 제목처럼 유랑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유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유랑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내 경계에서 몰아낼 거야. 그리고 상대방도 내 경계, 자기 경계에서 나를 몰아낼 거야. 그리고 우린 다 서로 죽일 거예요. 그리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오늘 좀 그것만 좀 공감이 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추우니까 다들 행복하게 잘 사시고. 이거 이효령 선생님이랑 잘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이효령 선생님 거 들었어요? 그 감동 받았어 이효령 선생님한테? 아이씨 참. 그래 괜찮아요. 제가 더 오래 사니까 계속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막 강의하면은 별로였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김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효령 선생을 좋아할 수 없어요. 저는 김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김수영이 싸웠던 게 이효령인데 제가 어찌 감히 이효령 선생과 손을 잡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저는 제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